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등교 수업에서 만나고 오늘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행평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금요일에 오늘 수업을 위한 과제도 내주었는데 여러분 모두 과제를 하고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 맞겠죠? 지난 시간 과제는 동백꽃 소설을 읽고 학습지 15쪽에 줄거리를 적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백꽃의 줄거리를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쓴 줄거리와 비슷한가요? 줄거리는 소설의 이야기인데 소설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줄거리를 쓰기 위해서는 소설의 핵심 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은 일어난 일인데요. 이 소설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은 나와 점순이입니다.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었는데 내가 거절을 하죠. 그 후 점순이는 나의 집 수탉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 소설은 나와 점순이가 닭싸움을 통해서 감정 싸움을 하다가 동백꽃밭으로 넘어지면서 화해를 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의 지금 이 짧은 설명을 통해 혹시 눈치를 챈 사람이 있나요? 소설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을 소설에서는 갈등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소설 속 이야기란 무엇인가요? 네, 싸우고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이 갈등이니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갈등이 해결되는 이야기를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백꽃이란 소설을 통해 갈등을 공부해 볼 거예요. 동백꽃이란 소설에서는 누가 싸움을 하고 있나요? 싸우는 주체들의 싸움이 어떻게 깊어지고 있나요? 이들은 어떻게 화해를 하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목표 확인합니다. 교과서와 학습지 준비되었나요? 교과서 170쪽에서 180쪽 내용입니다. 학습지는 15쪽과 16쪽입니다. 우선 학습지 15쪽 2번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읽고 줄거리를 써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물음에 답해볼까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 소설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 동백꽃 소설에 나타난 갈등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갈등의 의미는 싸움, 대립입니다. 소설은 싸우는 이야기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동백꽃에서는 누가 싸움을 하나요? 네, 점순이와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닭이 싸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닭은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싸우는 대상은 나와 점순이가 맞겠죠? 자, 그런데 이 둘은 왜 싸우고 있나요? 이 질문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점순이는 왜 싸우고 있을까요? 점순이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나는 점순이가 그러는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점순이는 나에게 왜 시비를 걸었을까요? 자, 점순이가 나에게 왜 시비를 걸었는지 점순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아볼까요? 자, 준비된 교과서 171쪽 5번째 줄에서 173쪽 5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나요? 네, 감자 사건입니다. 나흘 전 점순이가 일하는 나에게 감자를 주었는데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자세히 볼까요? 171쪽 6번째 줄을 보면 발소리를 죽여가며 등 뒤로 살며시 다가와서는 얘, 너 혼자만 일하니? 라고 말을 겁니다. 내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도 너 일하기 좋니?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라고 말하며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72쪽 첫 번째 줄부터 보세요. 내가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이런저런 잔소리를 혼자 하다가 혼자 깔깔거리고 웃고 급기야는 행주치마 속에서 감자를 꺼내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점순이는 왜 나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눈치를 챘나요?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다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점순이는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몰래 삶아와서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며 봄 감자가 맛있단다 하면서 나에게 감자를 주는 것이죠. 이런 점순이에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까요? 나는 일만 하면서 점순이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점순이의 물음에 퉁명스럽게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내민 점순이에게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고 합니다. 아, 나는 왜 그런 걸까요? 나는 바보인가요? 눈치가 없나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나는 점순이의 어떤 말보다도 이 말에 꽂혀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점순이가 감자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 집에 이거 없지? 이게 웬 말인가요? 이 말을 들은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자존심이 상하고 맙니다. 점순이는 이런 나의 마음을 모르고 감자를 거절당한 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빨갛게 홍당무처럼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눈에 독을 올리고 자빠질 듯 달아나 버립니다. 감자를 거절당한 점순이의 마음은 분하고 속상하고 완전 자존심 상했다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러한 점순이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점순이가 왜 싸우게 되었고 점순이가 왜 나에게 계속 시비를 걸게 되었는지 대답할 수 있겠죠? 둘은 왜 싸우게 되었나요? 나와 점순이가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만 앞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순이와 나의 갈등의 원인은 두 인물의 성격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15쪽입니다. 나의 성격은 17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사랑의 감정을 알지 못하고 어리숙합니다. 반면 점순이는 나에 비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조숙한 아가씨입니다. 결국 둘의 정신 연령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군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본다면 나가 감자를 거절한 것은 점순이의 네 집에 이거 없지? 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에 왜 상처를 받았냐면 나는 점순이네 집에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의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갈등은 점순이와 나의 성격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에서 발생한 나의 개인적인 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이 소설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볼까요? 소설에서 사건은 일어난 일입니다. 갈등은 그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즉 갈등의 시작으로부터 해결까지의 과정, 이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소설 동백꽃은 감자 사건에서 나와 점순이의 성격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어 점순이가 닭싸움이라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나의 분노가 상승하고 점순이의 억울함, 나에 대한 원망의 감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네, 소설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부르는 구성단계 그래프입니다. 즉, 갈등을 사건과 연결지어 설명한다면 감자 사건, 닭싸움 사건, 그리고 화해의 동백꽃밭 사건으로 나눌 수 있고 갈등의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은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주인공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나는 분노가, 점순이는 억울함과 나에 대한 원망이 계속 상승하다가
동백꽃밭에서 그 감정의 해소, 즉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갈등의 시작이 된 감자 사건에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나의 어리숙함, 눈치 없는 성격, 반면 사랑에 눈뜬 점순이의 적극적인 태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의 성격적 차이는 사랑의 관심에 거절당한 점순이를 분노하게 했고, 나는 점순이의 직설적인 말로 인해 자존심이 상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점순이의 분노는 닭싸움으로 표현되는데 소설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174쪽에서 175쪽을 펼쳐보세요. 점순이가 하는 말들입니다. 네 번째 줄,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175쪽 11번째 줄, 에이 더럽다 더러워. 17번째 줄, 이 바보 녀석아. 얘 너 베네병신이지? 얘 너 네 아버지가 고자라지? 여러분도 교과서의 밑줄을 치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점순이의 행동도 볼까요? 교과서 174쪽 12번째 줄입니다.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175쪽 28번째 줄.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저희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놓는다. 176쪽 첫 번째 줄.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177쪽 17번째 줄.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점순이는 일부러 나의 닭을 가져다가 닭싸움을 시키고 있는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거절한 나에 대한 원망과 분노, 억울함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닭이 당하는 모습을 속수무책 보면서 점순이에 대한 분노만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교과서 178쪽을 펼쳐보세요.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가 또 닭싸움을 시켜놓고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 점순이를 보게 되고 피를 뚝뚝 흘리는 나의 닭을 보는 순간 나는 화가 폭발하여 지게 막대기로 점순이네 닭을 후려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겁이 나서 엉 하고 울어버리죠. 울고 있는 나에게 점순이가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다음부턴 안 그럴 테냐? 요담부터 그래봐라. 내 잡고 못살게 굴 테니. 점순이의 이 말뜻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안 그럴 거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네,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모르는 척 안 할 거지? 점순이의 관심을 거절하지 않을 거지? 라고 나에게 묻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나는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닭 죽인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듯이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나의 그래라는 대답에 만족한 점순이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교과서 18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점순이가 이렇게 말하죠. 닭 죽인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라고 말한 후 나를 동백꽃밭에 밀어 쓰러뜨리고 점순이도 함께 동백꽃밭으로 넘어집니다. 점순이의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의 그래라는 대답에 기분이 풀린 점순이는 나와 함께 동백꽃밭으로 넘어지면서 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지금까지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던 나에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181쪽 첫 번째 줄.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질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마도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것은 나가 감정의 설렘, 뭔가 가슴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심쿵을 느끼는 순간이겠죠?
드디어 나도 사랑의 감정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분노의 감정이 다시 사랑의 감정으로, 나는 사랑의 감정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 소설의 갈등은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백꽃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의 갈등을 중심으로 동백꽃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생각해요, 표현해요 과제입니다. 학습지 15쪽 2번 문제를 학습지에 정리해주세요. 오늘 학습 내용이었으니까 확인하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답하면서 정리한다는 것 잊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학습지 16쪽 나의 행동을 찾아 빈칸을 채우는 활동입니다. 우리 오늘 학습에서 16쪽 학습지의 내용도 함께 공부했으니 교과서 동백꽃 소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빈칸을 채워 넣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힘든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월 2일 목요일에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